얘들아,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내는데 이럴 때 선택할 때 얼마야? 1, 1 선택할 수 있지. 또 1, 2 선택할 수 있고 1, 3 선택할 수 있고 1, 4 선택할 수 있고 또 뭐야? 2, 2 선택할 수 있고 2, 3 선택할 수 있고 2, 4 선택할 수 있고 3, 3 선택할 수 있고 3, 4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x가 나오는 x바가 1이 나오는 그러니까 평균 1짜리가 나오는 건 그냥 뭐예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근데 얘는 달라. 1, 1이 뽑히는 경우가 언제죠?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3 맞습니까? 그리고 1, 2가 뽑히는 건요 6분의 3 곱하기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2가 달라지죠. 얘는 그냥 4분의 1, 4분의 1이지만 얘는 어때요? 끝까지 달라지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 주사위에서 내가 한번 좆대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주사위가 뭐냐면 이게 그 문제랑 똑같아. 봐봐봐. 우리가 이 주사위를 굴리면 보통 1부터 6까지 다 골고루 써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주사위에 1, 2, 3, 4, 4가 써 있는 주사위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저 주사위에 나오는 눈을 x라고 놨을 때 그 x의 평균을 구하라고 해봐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 나오는 주사위는 그냥 평균 얼마예요? 3이죠. 다 더한다면 뭐 했으면 됐어요? 6은 나눴으면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안 되죠. 맞아요? 차이 구분합니까? 이거 x바가 1 나오는 확률, 2가 나오는 확률, 3이 나오는 확률, 4가 나오는 확률이 달라요. 얘까지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얘도 6분의 1이죠. 얘도 6분의 1이죠. 얘가 얼마입니까? 평균 자체가 달라요. 하면 3만 1 아니면 개 때린다. 기다려라. 씨발 똑같은데. 운이 좋은 거죠. 오케이? 뭐 싸울래? 자, 이런 게 있었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단순하게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더해서 평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각각에 나온 확률을 구분해서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혹시 이거 봤나요? 원래는 이 표본을 하다가 보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로 하는데 오케이? 추정을 하다가 보면 복원, 비복원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복원은 복원과 조금 값이 달라요, 실제로. 오케이? 근데 그걸 많이 실행하면 뭐에 다가간다? 복원 추출한 것과 똑같은 값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복원, 비복원을 구분하지 않고 수능 문제를 풉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아니지만 조나단 때인가? 조나단 전 7차 개정 때요. 그러니까 7차 때. 예전에 7차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얘기해서 듣죠, 내가. 나 굶어 죽을 뻔했었다고. 문과 새끼들 미분 안 들어가고 학원을 안 와서. 기억나요? 그때 문과가 그러니까 미분이 아예 없었을 때 그때 확률 통계 쪽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값을 따로 계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생활에 거의 안 쓰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전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보죠. 결국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복원에 추출하는 것과 비복원 추출한 것이 원래 비복원 추출이 좀 다른가? 알겠죠? 이거 근데 많이 시켜보니까 누구로 따라간다고요? 복원으로 따라간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추출은 무조건 다 뭘로 합니까? 표본 추출은 다 뭘로 해요? 복원 추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표본 추출은 다 뭘로 한다고요? 복원 값으로 한다고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쓰기만. 아무도 대답 안 했네. 자,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보죠. 너가 알아들었냐, 이 새끼야? 들었는데. 뭐지? 다시 돌려보는 됐어? 복원 추출을 대부분 다 맞아서 저렇게 계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저 뭐라는 거야, 병신이. 와! 됐어요? 자, 그럼 보죠.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모집단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전교생, 얘 전교생 몇 명이지? 3학년 전교생? 3학년? 그냥 500명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요. 많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전교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못생긴 이건 좀 너무 그렇다. 남자 여자. 자, 병신.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와 안 좋아하는 경우야. 남자 여자네. 됐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나눠줍시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수가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봐요. 임의의 저 학교 전교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확률이 얼마죠? 5분의 3. 그쵸? 추가할못. 자, 축구 좋아하는 새끼. 오케이. 자,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이거죠. 확률이 이거죠.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뭡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안 알려줘야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전교생 중에 몇 명을 뽑을 거냐면 나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나도 뭔지 몇 명을 뽑는지 몰라. 그냥 누구에서 뽑는지 모르지만 그냥 N명을 한번 뽑았다고 칩시다. N명을 한번 뽑아봤어요. 한 표본을 뽑은 겁니다. 근데 추출은 항상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뽑은 새끼 뽑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뽑으라고. 그 새끼 또 뽑힐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뽑힌 새끼 또 뽑힐 수 있다고요. 그쵸? 민상이 봐봐요. 성적 망할 때 계속 망하잖아요. 자, 뽑은 새끼 보건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N명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N명의 값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 일시적인 이 부분만을 보면 왜 꼬아? 자, 이 일시적인 명만을 보면 3을 봅시다. 아이고 이거 11월에 막 써야 되는데 까보자. 됐습니까? 이 N명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가 X라고 한번 쳐보죠. 맞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를 X명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표본에서는 이 한 표본만 보면요. 딱 얼마죠? 비율이 n분의 x라는 비율을 갖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야? 한 표본의 비율이죠. 맞습니까? 그 한 표본의 비율을 우리 표본 비율 이렇게 쓰기로 했었잖아요. 자, 이 말 이해합니까? 거울 봤냐? 자, 됐어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럼 자 봅시다. 우리 여기 사실 전체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5분의 3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치 N명이긴 하지만 N명을 뽑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N명을 골라낸다는 걸 그냥 N회 시행했다고 칩시다. 그쵸? N명을 뽑는 게 곧 N의 시행 아닙니까?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가 X가 뽑힐 확률,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가 뽑힐 확률이 얼마죠? 5분의 3 아닙니까? 그러면 N회 시행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를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맞아요. 이항 뭐가 돼요? 분포가 되죠. 즉 N명의 시행 중 5분의 3이라는 확률로 축구를 좋아하는 애를 뽑아주는 경우의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얼마가 되죠? 5분의 3n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하나를 뭐라고 잡았어요? 하나를 P1이라고 잡았죠. 실제로 얘를 한 표본만 뽑으니까 표본이 열나 많이 나오나요? 표본이 열나 많이 나오겠죠. 이 말 이해해요? 표본 한 개가 아니고 열나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표본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 표본 비율은 근데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누구죠? 이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너 알아 새끼야? X 아니에요? n분의 X가 아니라. 표본 비율. 네. 그러면 얘는요? 이거 아닌가요? 돼요? 그러면 뭐랑 똑같습니까? 이게 아까 전에 5분의 3 n이었죠. 5분의 3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비율 t 아닌가요? 돼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요. 이런 이유로요. 왜? 복원 추출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이유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가 나온다? 모비율이 나온다. 이해하겠어요? 자, 너 알아들었냐? 자, 여기서 잘 봐. 똑같이 n회 시행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따라가는 상황에서 저 새끼의 분산 vx, 그러니까 x가 뭐야? n명 중 좋아하는 게 축구를 좋아하는 새끼가 x명 뽑혔을 확률 그 분산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죠? 여기서 MPQ죠. 25분의 6에 5분의 3, 5분의 2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이 표본 비율의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맞습니까? 전혀 잤나? 전혀 자. 네. 현우야.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공부하면 잘 되겠더라. 네, 알겠어요. 이 질문을 바꿔. 자 보죠. 이거 됐어요? 이거죠. 표본 비율 n분의 x 값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요? 맞나요? 기가 아프지 왜 이렇게? 돼요? 진짜 존나 아파 지금. 내 말 듣기 싫은데 더러운 새끼, 성격 더러운 새끼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n분의 이거 p고 q죠. 오케이. 표본 비율의 분산은 누굴 따라간다? n분의 pq. 그러니까 원래 x라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분산값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뜻 아닐까요? 지금 여기서 못 알아듣겠는 거 있습니까? 표본 비율에서 알아들었어요? 민상이 알아들었어? 그럼 다 알아들었어요. 됐나요? 민상이 진짜 알아들었니? 뭘 만들어요? 아니 알아들었냐고 물어보잖아 네, 내가. 알아들었어요. 네. 김지현 알아들었니? 그러면 박지훈 좀 깨워봐. 자 알아들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요. 왜? 아 맞다. 내가 나중에 이번 이제 니네 기말고사 끝나고 찬호는 14일날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 니네는 먼저 끝나니까 니네는 먼저 바로 1월부터 그 모의고사 하자. 찬호를 한번 제끼고 가게. 오케이. 한번만 들으면 걔들은 이제 다시 잡아야 돼 스케줄. 모의고사 안 해요. 걔는 지금 모의고사 급한 게 아니에요. 자 보죠. 전체 인원을요 몰라요. 그냥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요 모비율을요 P라고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 P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크기가 N자리에 대한 표본 집단에 대해서 그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방금 전에 다 설명했죠. P를 따라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표본 비율에 대한 뭐를 계산하면요? 분산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n분의 pq가 이래서 나온다고요. 그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독립진행의 내용을 설명해서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표준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npq겠죠. 됐어요? 이게 지금 봐요. 전체를 알 때 아닙니까? 전체를 알고 그 표본에 대한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죠. 내가 지난번에도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했죠. 전체를 알 때와 전체를 알지 못할 때 하나의 표본에서 전체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까? 이런 이유로
전체를 아는 상황에서 그 표본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표본에서 전체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226쪽에 11-8번을 볼게요. 자, 어느 지역의 주민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주민의 비율은 자, 봐. 어차피 A형이 되는 혈액형의 모 비율은 얼마죠? 0.36 맞죠? 맞아요? 거기서 표본 몇 자리를 꺼낸답니까? 100자리를 꺼낸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표본 비율, 100명에 대한 표본 비율의 평균은요? 모 비율 0.36 그대로 따라가죠. 맞아요? 그리고요. 또 뭐예요? 그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요? 얼마입니까? n분의 pq죠. p가 누구였어요? 맞습니까? 이걸 따라가시오.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100명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주민 비율을 P 햇이라고 했을 때 P 햇의 평균과 표준편 차이요. 구해서 루트만 씌우면 끝나. 됐어? 귀찮아서 못하겠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리고 100명 중에서 A형인 주민이 몇 명 이상? 100명 중에서 A형이 몇 명 이상? 42명 이상. 몇 명 이야? 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40이면 0.42 표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누구요? 48. 이거죠. 돼요? 자, 이 표본 비율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정교분포 어떻게 되죠? 얼마요? 평균에 해당하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에 해당하니까 0.36.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원래 루트의 제곱이죠? 맞죠? 돼요? 정규분포 36에 아우 귀찮아서 해야 되네. 10분의 48. 얘는 0.48.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8, 0.48. 1000분의 48, 이 10cm야. 10분의 0.48. 그거 나도 얘기하겠다, 이 거지 같은 새끼. 이거죠? 맞아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됩니까? 그러면 개새끼 나한테 계산 맡기려고. 됐죠? 이거 표준화하면 그냥 표준하기 전이에요. 피해십니다.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이러면 얼마예요? 돼요? 0.42부터 0.48까지 이거 표준화해서 어떻게 표준화되죠? 표준정규분포로 돌아가면 0.42에서 누굴 빼요? 0.36을 빼면 얼마입니까? 0.06이죠. 0.06 빼기 얼마예요? 아, 나누기 얼마예요? 0.048이죠. 그럼 다들 이거 암산하잖아요. 8분의 10이라고요. 암산 못해요? 4분의 5. 됐어요? 4분의 5 아니에요? 8분의 10 아니에요? 4분의 5 아니에요? 그게 4분의 5 아니니? 찐따같은 새끼야? 됐어요? 4분의 10. 막을? 됐습니까? 그리고 0.48은요? 빼면요. 0.12에 뭘 나눠요? 0.048이니까요. 똑같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4분의 1이겠죠, 얘는요. 그죠? 쟨 4분의 5, 쟨 4분의 1이에요? 틀렸네. 날바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됐어요? 그럼 거기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알아듣겠습니까? 5 아니야? 5? 5, 아닌데? 2분의 1, 0.5. 아니야. 2분의 1도 아니야. 한번 해봐. 시간 나 알바 아니니까. 파이팅. 됐어요? 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야 이거 1.25, 이거 2분의 5. 2.5. 오케이.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 이 말 이해돼요? 지금 이 문제가 뭐에 대한 이해죠? 전체를 알면서 그 표본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지은아, 수호 또 연애질 시작했다며. 맞냐? 맞아? 맞아? 그 무슨 학원 가고 또 연애질 시작했다며. 도라이 새끼.
걔네는 진짜 연애질로 패망했네. 그지? 주호도 연애질 패망, 수호도 패망. 뭐가 있는데? 자 보죠. 김지현은 병원 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아는데 뭐를 골랐을 때? 전체를 알 때 그 표본을 찾아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뭐를 아냐면 한 표본을 알 때 거꾸로 뭘 찾아내는 겁니까? 전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표준 정규분포 내용을 설명하면서 추정은 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합니까? 네. 네. 수입아 어? 구라시죠. 아 진짜요? 자, 한 표본의 정규분포가 한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였을 때 뭐 x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한 표본의 평균이 x바고요. 그죠? 그거의 표준 편차나 또는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생각해 보면 오케이? 뭐 여기 현재는 여기 x바가 딱 특정한 한 값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얼마의 뭐 95%의 신뢰도면 이걸 표준화했을 때 여기가 1.96이 되는 그 사이에 m 값이 존재하게 되는 확률의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 모평균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자, 이 말 이해하죠? 됐습니까? 이 m이 여기하고 여기가 뭐였어요? 이만큼이. 이게 뭐가 되는 거? 표준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뭐 1.96이던 2.58이던 되게 되는 그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5%다, 99%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얘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한 표본에서 전체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당연히 표본 비율 하나가 딱 던져지겠죠. 표본 비율 하나가 딱 던져지고요. 오케이? 그리고 표본의 크기만 주어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느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겠죠? 아까 전에는 전체를 알고 표본을 아는 상황에서 이 전체가 만약에 모비율이 P고 오케이? 그거에 대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MPQ로요. 맞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아까 전에 MPQ가 뭐였어요? 선생님이 N분의 PQ가 뭐였어요? 분산이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그게 표준 편차가 되겠죠. 얘도요.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를 대신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방금 전에 내가 표본 평균 했을 때 모평균 추정하는 건 표준 편차가 주어졌었죠. 얘는요.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선생님 그럼 얘를 MPQ를 어떻게 찾나요? 그렇죠? 지금 표준 편차가 뭐였어요? 루트 n분의 PQ였잖아요. 쟤는 어떻게 찾나요? 자, 어느 쪽을 보면 되냐면요. 228쪽 보시죠. 228쪽에 그 모비율의 구간에 대한 추정, 228쪽 모비율 구간에 대한 추정이라고 써있죠. 보여요? 첫 번째에서 위에서 중간에 보면 또 n이 충분히 크면 누구랑 똑같대요? 또 누구랑 똑같대요? T에 이게 거기에는 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결국엔 누구랑 똑같다라고 하냐면 얘가 n이 충분히 크대요. 얘가 된답니다. 됩니까? n이 충분히 크면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래요?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된답니다. 자,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보시죠.
모 비율, 아까 전에 모평균을 추정했었습니다. 모평균의 추정을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위에다 거기다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표본 평균에 돼요? 됐죠?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죠. 표본 평균의 추정은요. 표본 비율의 추정은요. 모 비율의 추정은요. 표본 비율의 와 진짜 뭐라고? 정말 진짜. 이게 모 비율의 추정을 표본 비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가 주어진 상태에서 거꾸로 넘어가는 겁니다. 존나 귀찮아.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아예. 원래는 뭘 써야 됐어요? 표준 편차를 썼어야 됐죠. 근데 그 표준 편차가 n이 충분히 크면 얘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예요? 모비율의 추정. 한 표본의 비율을 알았을 때 전체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럼 똑같이 95%일 때 K는 1.58, 1.96, K는 2.58, 99%일 때. 맞아요? 자, 몇 페이지를 넘기냐면요. 잠깐만요. 233페이지요. 자, 233페이지에 거기 맨 아래 봐요. 맨 아래요. 정석, 빨간색 정석.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데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뭐냐면요. 위에서는 뭐라고 불렀던 거냐? 위에서는 자, 여기 봐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고 했었죠. 이거 있었죠. 그쵸? 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또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오차의 한계 이렇게 얘기해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K의 뭐예요? 루트 n의 표준 편차였죠. 맞습니까? 얘도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아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또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오차의 한계. 얘는요 뭐예요?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해요. 그 말을. 그게 뭐예요? 모 비율과 모의 차, 표본 비율의 차의 최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그게 얘도 똑같이 누구여야 하냐면요. 사실 여기 봐요. 이것만 잘 보면 거의 끝난 거랑 다름없습니다. 자, 집중해서 잠깐 여기만 딱 볼게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끝납니다.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누구죠? 같은 말이니까 K의 루트 n의 뭐예요? P 햇, Q 햇이죠. 자, 보시죠. 이게 최대가 되려면 P 햇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때요? Q 햇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전체 값이 어때요? 움직일 수 있죠. 오케이? 자,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그리고 또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이 말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잘 봐요. 우리는 P 햇이랑 Q 햇의 관계는 반드시 뭐죠? (1-Pn) 맞습니까? Q가요? 맞아요? 이거 n은 집어치고요. 누구에 대해서? P 햇 1-P 햇의 최대를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 최대값? 마이너스 맞아요. P의 제곱 플러스 P 햇이죠. P 햇이 얼마일 때요? 이거 최대값은요? P 햇이 2분의 1일 때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P 햇이 2분의 1일 때니까 얘도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4n분의 1이죠. 됐어요? 어때요? 왜 루트 4n분의 1이 앞에 1.9를 꽂고 2.58 붙는지 알겠습니까? 돼? 끝이지. 야, 김재희가 알아듣겠냐? 어?